네, LNF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LNF 최근에 제가 많이 언급을 안 드리는데 조금 느낌이 이제 일단 코스피로 이동 이슈가 있었고 그걸로 사실은 끝났죠. 실적도 사실은 그걸로 다 어떻게 보면 무마가 된 거고 실적에 대해서 뭐 생세히 분석하진 않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지금 에코프로 실적까지 나와보면 알겠지만 LNF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알려진 거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컨콜을 했죠. 우리가 맨날 생각 레드우드와의 협의 관련 보면 불명확하다. 지금 내용을 조금 보면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내려놓은 듯한 돈도 없고 뭔가 꼬여 있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음. 에코프로의 대응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그렇게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좀 과하게 했는 저는 뭐 그래 보는데 그런 선수들이 있던 것 같고 LNF는 없다라는 거. 여기도 보면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요죠. 미드니켈. 자, 미드니켈이 더 많이 떨어져 20%. 그러니까 이 NCMA 같은 거 니켈 뭐 이 가격 떨어지는 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을까? 이 부분이 계속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이 재고가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지? 팔리지도 않는 거. 요런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많았을까? 이게 리튬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고. LFP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고객에 뭐 이렇게 파일로트를 해서 줬는데, 실제 25년까지 LFP 하려고 하는 고객사 없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지금 셀 업체들 SK 뭐 어쩌고저쩌는데 양극재는 어디서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중국에서 받아야 되나? 한국에서 받아야 되나? 이런 거.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보니까 고객의 테스트 샘플 전달 중, 이 정도면 양산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확정만 되면. 요것도 뒤에 좀 테슬라하고 연결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또 나오죠. 여기 지금 보면 내용이,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내용하고, 제가 영상 그때 이제 이야기 설명 드렸죠. 포스코 퓨처엠은 GM과의 하고 삼성 SDI, NC의 공급 요게 목숨을 걸고, 그게 어서 긍정적인 미국의 얼티엄 셀하고 연결되죠. 근데 LG 같은 경우,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뭐가 지금 보면 테슬라 물량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LG 물량도 지금 이 뭐지 조금 안 되는 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보면 SK하고도 지금 뭐 추가 수주가 안 나오죠. 지금 올해까지 끝났는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신규 수주를 못 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고객사의 물량을 이원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렇죠. 이건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에코는 삼성 SDI 때문에 사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싸게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삼성하고 얼티엄 셀 물량을 잘 때려잡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티엄 셀 물량을 엔솔이 가져가야 되는데 LNF가 가져가야 되는데 LNF가 못 잡은 것 같은. 여기도 보면 증설 계획 보면 투자 집행은 수료를 고려하여 검토 중. 그러니까 지금 물량을 못 잡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미드니켈 523 물량에 대해서 물어보죠. 감가는 다 됐는데 근데 이거 생산해서 돈이 되냐. 여기 보면 코발트 20% 요게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81이라면 이게 10%이기 때문에 코발트 가격 때문에 이게 미니켈이 별로 도움이 되냐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인산철 쓰지. 여기도 보면 현재 시세 기준으로 한계 이익에 대한 이익이 없다라는 거 지금 시세가 고정비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을 돌려도 돈이 안 되고 뭐 어쩌고 이런 겁니다 지금. 25년 확정 물량 확정하지 못했다. 논의 중인 고객사 오도도도 이래 있는데 못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원가를 못 맞추는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여기 뭐 원재료를 4천억 뭐 이거는 크지 않은데 제품 반제품 8천억 많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도대체. 한 가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이 물량 중에 실제 팔지 못하는 물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는데 그게 반품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양극재 생산하면 양극재는 생산하면 쓰느냐 안 쓰느냐만 있는 거지 수율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수율은 100%가 돼야 되는 거고 못 쓰면 그걸 배치라고 그러는데 엄청 큰 물량이 묶여버려요. 그게 많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엄청 떨어진 게 뭐냐면 뭐 8천억인가 6천억인가 떨어냈다고 했잖아요. 2천억인가 그런 물량이 불량 물량이 아닌가. 그 일부 떨어내고 또 떨어낼 수도 있겠다. 안 좋은 이야기죠 지금 보면. 그런 거 안 물어보죠. 그런 거 물어보면 없다라고 잡아떼겠지만 상당히 그 민감한 내용인데 수주 계약 최종 확정되지 않아 공영 수주가 없다는 거예요. 요런 내용인데 지금 테슬라 상황하고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테슬라가 CATL 장비를 뭐 가져와서 이 LFP4680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 CATL에서 무슨 배터리 셀 장비를 구매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게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이 있는데, 저도 지금 최종 결론이 뭐냐면, 제 그 25,000달러 영상에 올라갈 건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LFP를 써야지, 쓰면 당장 25,000달러 전기차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배터리 가격이 엄청 내려왔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중국산을 가져오면 크레딧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해야 돼. 근데 테슬라는 지금 보면 4680을 하는데, 뭔가 배터리는 만들 수는 있어. 근데 싸게 못 만들거든요, 지금. 그 NCMA를 써서. 그게 지금 LNF에 양극재가 들어가잖아요. 그 LNF 양극재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4680을 쓰면, 가격을 다운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인산철을 넣어버리면 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냥 단순하게. 근데 테슬라가 그 인산철 배터리를 만든다고 또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CATL하고 협의했겠죠. CATL이 도와주는 거예요, 또. 신기하죠, 그죠? 최근에 그 CATL 회장 정리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걸 엄청 글로벌하게 우리가 도와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야기인가? 장비만 구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시도라고 보는데, 뭐 자신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저는 거의 정치인이라고 보거든요. 행보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제가 요즘에 이제 테슬라, 요게 이제 요 리미팅 팩터라는 분도 이제 배터리 전문가고 저하고 비슷한 유의 사람이죠. 완전한 뭐 전문가들도 있는데 이 적절한 제하고 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 알죠, 이제 내용. 이분들도 테슬라미들이에요. 테슬람들의 그걸 얻고 그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고 여기에 지금 그거예요. 요 지금 내용이 뭐 요 내용이죠.
제가 딱 이야기하면 똑같은 거. LFP를 만들면 적은 엔지니어링으로 4680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 IR도 활용할 수 있다. 그 단순하게 일론 머스크의 이때까지 행위를 보면 딱 떨어지는 사고의 어떤 알고리즘이에요. 지금까지. 저도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돼버리면 LNF의 그 추가로 지금 4680 생산을 늘리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인산철이 갑자기 들어와 버리면, 그러니까 인산철 양극재를 여기에서 인산철 양극재는 누가 공급하느냐 라는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한 가지. 그 부분이 가장 제가 지금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들고, 그러니까 중국산을 들고 오면 그 IRA 세금 공제 금액을 못 맞출 것 같거든요. 양극재 가격이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지금은 2%로 돼 있는데 5% 정도 올려도 양극재, 중국산 양극재를 한 번 더 뭐를 해서 가공을 한 방 더 넣어서 싸게 들고 와서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재 완제품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양극재에 뭔가를 하나 더 하면 중간재를 가져와 전구체를 가져온다든지 그러면 금액을 맞출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단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양극재를 만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레드우드가 양극재 만드는 그 중에 그 속도를 내는 이유가 이거하고 또 관계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레드우드는 삼원계도 삼원계지만 지금은 당장 인산철 생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지금 보면. 레드우드의 사항을 보면 그 리사이클 전문이에요. 이 기업이 리사이클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4680 배터리 셀 지금 분량 많이 나오니까 그거 받아서 리사이클링해서 삼원계 하는 게 아닌가. 인산철하고 조금 먼데 지금 보면 이렇게 LNF와의 뭔가 해결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빨리 하는 걸로 보면 하여튼 뭔가 여기 의지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레드우드하고. 그러니까 LNF가 여기에 뭔가 해결해줘야 되는데 돈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용당하고 뭐 특허청이 뭐 방문했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좀 뭔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보니까 내용이 뭔가 LNF를 잡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 증권사들 보면 테슬라 출하량 둔화가 그대로 느껴지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 테슬라와의 뭔가 시너지가 커지지 않다. 그 레드우드하고 연결되면서 이게 밀접하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도요타 지금 이제 파나소닉하고 연결되는 것도 그러니까 LNF가 약간 이런 글로벌한 연결성이 근데 이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중간에 LG가 딱 있어 보여요. 막는다고 해야 되나? 자, 최종적으로 보면 에코비엠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도 보면 엄청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에코가 올라가 버렸고 지금 에코프로 비엠 빠지지만 동반 하락하고 있고 이게 저평가로 볼 수가 있는가. 코스모 신소하고 좀 비교하기도 그렇고 저 지금 애매합니다.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그러니까 테슬라 물량 증가에 고민이 있는 거고 레드우드 계약 부분, LFP 생산대의 연결성.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면 LFP 생산을 레드우드가 할 수 있게끔 뭔가 지원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든지 거꾸로 이야기하면 테슬라가 원하는 걸 줘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물불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뭔가 모멘텀을 준대. 이게 줘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 주가를 이용해서 뭔가 투자비를 빼내는 그게 에코프로의 방식이거든요. 투자비를 빼내서 다시 투자하고 이게 지금 그 막혀버렸잖아요. 이제 안 되거든요. 에코의 저 방식 저게 그러니까
사실 개미 투자자들 속이는 행위죠. 되게. 그러면 이익이 나든지, 이익도 나지 않는 것을, 그래가 중간에 뭐, 대표이사가 이동채가 그런 짓도 막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사실 까보면 100% 그냥 까보면 에코프로가 상당히 뭐 하여튼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제 내가 하여튼 그렇고, 그러니까 요렇게 레드우드 관계가 어쨌든 풀려야 되고 LFP까지 연결을 시켜야 된다. 지금 재고 관리는 실패했다. 아예 이거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재가 이거는 존재하고 또 나올 거라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거를 인정한 거고. 그 테슬라,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테슬라 물량 증가도 없고, 레드우드 계약도 안 돼. 그 LFP 뭐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재고 관리 실패했어. 그럼 LG와의 관계도 이게 첫 번째 문제였다는 거죠. 회복 가능성. 그 LG화학이 지금 중간에 떡 버티고 있는 거고, 코스모 신소재 1차 소송 같은 경우에도 코스모한테 줄게 LNF한테 줘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안 됐죠. 이거 돈 안 돼요. 코스모 신소재 제가 보기 1차 소송 이런 거는. 코스모는 이거를 할 여력이 있는 거고, 이거라도 해서 뭔가 주가 부양이란 여러 가지 그 관계를 맺으려고 한 거고, LNF는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이유가 생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삼성, SK온 등의 물량도 늘려야 된다. 근데 또 중간에 LG 눈치도 봐야 되고, 근데 지금 뭔가 가감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사실 음극재 제가 이야기는 드렸지만, 그때 이제 음극재, 4세대 음극재 했을 때 LNF 가격이 저점이었죠. 그래서 올린 거고, 지금 고점에서 이제 그 이후로는 그 코스피 이동 관련돼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이후로는 이걸로는 이제 뭐 어떻게 안 되겠구나. 이동하고 나서는 지금 주가 빠져버리잖아요. 실적 안 좋고.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지금 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내피설로 보면 대표이사 사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표이사가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자기는 원래 이제 개발하던 인력인데 이거 해보니까 답이 없는, 안 풀려. 그저 요위에 산재대니까 하도 풀리는 게 없잖아요. 사임해야죠. 제 같으면 사임해요. 그냥 이거 골치 아픈 거 왜 해? 그럼 누가 해야 될 건가? 또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LNF는 매각돼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이제 그냥 완전히 이 부분은 내피셜입니다. SK온이 사주면 좋죠. SK온은 지금 내재화가 안 돼 있잖아요. 양극재. 이 연결이 더 좋아 보이죠. 자, 다소 이제 LG, 엔솔 LNF 관련해서 쭉 보니까 아까 이제 사실 테슬라 4680 LFP를 보다 보니 LNF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거 라고 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자, 이 코스닥은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더 이상 하락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LNF는 약간 지금 뭔가 이렇게 요번에 컨콜이란 내용이라든지 쭉 보면 오늘도 빠져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악재가 한 방에 몰려오는데, 쉽지 않죠. 지금 뭔가 이렇게 앞부분에 제가 요 정리한 것들 중에 뭔가 한 가지 모멘텀이 생겨줘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기다려야 될 건지, 조금 고민입니다. 더 이상 추가 하락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에코프로 BM이, 저는 에코프로 BM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14만원대가 있어요. 그게 이 에코프로 BM 이제 막 상승하기 적정가가 14만원이었거든요. 14만원 밴드가 있습니다. 그때의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았어요. 이게 지금 문제죠. 그런 식의 계속 압박이 들어온다 그러면, 근데 그 가격까지 내려가도 그게 아마 한 거의 8조, 10조 뭐 이렇게 되나? 10조 넘겠네. 그렇죠. 지금의 반토막이 또 나니까. 그럼 LNF가 그렇게 반토막이 날 거냐? 아닐 거냐? 지금 보면 에코프로 BM이 22만원이네요. 오늘 보니까. 약하죠, 힘이. 실적이 안 나왔고, 실적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느냐.
조금 양극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쭉 이야기 들어보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SK온으로 매각된다. 이런 게 생기지 않아. 이거를 결정하려고 하면 이 대표이사가 지금 결정할 수 있을까? 그렇죠. 지금 하여튼 요런 상황, 제가 이제 뭐 LNF에 대해서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내피셜을 섞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답은 없지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